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달러 이야기입니다. 달러가 2, 30년마다 구매력의 90%를 잃는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웃님들 IRP와 연금저축은 지금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오늘 영상은 세계적인 경제학자 사이프딘 에모스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주장에 전부 동의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달러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금, 은, 비트코인 이 세 가지 자산을 하나하나 해부해드리고 마지막에는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IRP와 연금저축을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두 가지 차트가 보이시죠? 첫 번째는 그 미국 국채 만기 도래 차트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것은 10년물 국채금리 추이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이 이 두 그래프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금과 은, 비트코인, 달러, 이 혼란 속에서 진짜 안전자산이 무엇인지 오늘 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위기는 일반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다. 10조 달러 규모의 국채가 향후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거기에 고금리, 지정학 쇼크까지 동시에 겹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돌하는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두 번째는 금과 은은 훌륭한 저장 수단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유통을 통제할 수 있고 직접 결제가 안 되면서 역사적으로 고점 이후 수십 년간 베어마켓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비트코인은 이 한계를 해결하도록 설계됐지만 진입 방식이 핵심입니다. 반감기 구조로 공급이 줄어들고 디지털로 직접 결제가 됩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극단적이라 감당할 수 있는 비중으로 점진적으로 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이 차트가 오늘 영상의 출발점입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중 향후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3천조 원입니다. 이 돈을 다시 다 빌려와야 되는데 현재 금리가 4.5% 근처입니다. 이자 부담이 폭증합니다. 아머스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타이타닉에서 의자와 의자 배치를 바꾸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겉만 다듬고 있다는 것을 묘사한 겁니다. 세 가지 숫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만기 도래 국채 10조 달러, 임계금리 4.5%, 그리고 달러 2, 30년간 구매력 손실이 90%다. 이 숫자들이 왜 중요한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국 투자자와 직접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변수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요. 지정학적 쇼크입니다. 전쟁이 나면 정부는 돈을 찍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외가 없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이라크 전쟁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지정학적 쇼크가 발생을 해서 달러 약세로 이어지고 수입 물가로 상승이 이어집니다. CPI가 재가속화되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한테 직접 오는 영향은 원달러 환율 상승입니다. 에너지 식품 비용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IRP와 연금저축에 채권형 자산을 많이 담고 있는 투자자분들,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 위험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대안인가? 이 표가 핵심입니다. 달러, 금, 은, 비트코인 네 가지를 5개 항목으로 평가했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치부터 보겠습니다. 달러는 별 1개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주체가 달러니까요. 금은 4개, 은은 3개. 이것은 수년간, 수천 년간, 금 같은 경우는 수천 년간 검증이 됐고요.
은은 그 금과 비슷하지만 산업재 성격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입니다. 비트코인은 다섯 개입니다.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영원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열 저항성, 정부가 못 막는 속성입니다. 달러는 별 한 개, 정부가 발행하니까요. 금과 은은 세 개입니다. 물리적 자산이지만 정부가 압수하거나 거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인들의 금 소유를 강제로 몰수한 역사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섯 개, 분산 네트워크이라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글로벌 이전성, 국경을 넘기는 능력입니다. 금과 은은 물리적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두 개, 달러는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하니까 세 개지만 통제받습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스마트폰 하나로 지구 반대편까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개입니다. 어떤 자산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걸 조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금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금에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요. 금은 뭐 훌륭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아모스가 지적하는 세 가지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금 1g으로 직접 커피를 살 수는 없습니다. 항상 법정 화폐로 환전해야 됩니다. 금을 쓰려면 결국 달러나 원화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통제합니다. 금 유통 시스템은 결국 정부가 관할하죠. 금으로 자유롭게 거래하는 민간 금은행을 정부는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셋째, 장기 베어 마켓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1980년 금 고점에서 2008년 회복하는 데까지 28년이 걸렸습니다. 2021년에서 2020년까지는 9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금 고점에 매수하시면 본전 찾는데 10년이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금 가격이 역대 최고가 금방이라는 점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한계를 해결하는 자산이 있을까요? 아모스가 제시하는 답이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비트코인입니다. 아모스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정부를 이기도록 설계된 금. 이렇게 비트코인을 표현했습니다. 아주 강렬한 표현이죠. 이 주장의 근거를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급 구조입니다. 금은 고점 이후로 채굴 회사들의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그래서 수년간 침체가 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반대입니다. 4년마다 반감기가 오면서 신규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수요가 유지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결제 능력입니다. 금은 디지털 결제가 불가능해서 환전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비트코인은 24시간 글로벌 P2P 결제가 됩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쓰면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 시스템 독립성입니다. 금은 LBMA라는 독점 결제 시스템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분산 네트워크이라 단일 실패점이 없습니다. 검열 저항성입니다. 정부는 금은행 설립을 허가하지 않고 유통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분산에 대해 있어서 어떤 정부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ETF로 나왔고 IRP와 연금저축에서도 간접 편입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지금 막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허용된다면 진짜 비트코인을 가지는 것과 같은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면부터 보겠습니다. 접근성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지갑을 만들고 개인기를 관리하는 복잡한 과정이 없이 주식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ETF 수요 자체가 가격 지지 역할을 하고 기관 신뢰도가 올라가면서 장기 보급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에서 비트코인 관련 ETF를 편입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봐야 됩니다. 반면 주의사항도 명확합니다. ETF를 사면 비트코인 소유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운용사가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 키가 아니면 당신 코인이 아니다. 교환소 해킹이나 파산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아모스 본인은 비트코인 ETF를 직접 사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개인 수탁, 즉 직접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방식을 고수합니다. 이 차트가 오늘 제가 이웃님들한테 가장 보여드리고 싶은 실전 정보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5%라는 그 수치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2025년 4월에 트럼프 상호관세를 발표했을 때 이때 금리가 4.5%까지 직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90일 유예를 발표했습니다. 금리가 더 오르면 미국 정부 이자 부담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 되거든요. 두 번째, 올해 핵 공격이죠. 다시 금리가 지금 현재 4.5%에 근접했습니다. 이번에도 협상 발표 전환이 나왔는데요. 아직은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4.5%는 미국 정부의 심리적 저항선입니다. 이 선이 뚫리면 달러 약세, 금 강세,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가 연쇄적으로 따라올 겁니다. 현재 금리는 4.39%입니다. 4.5% 대비 0.11%포인트 앞에 있습니다. 아주 요주의 구간입니다. 이 숫자 채권 금리 매주 아니면 매일 체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IRP와 연금저축에 채권형 자산을 많이 담고 계신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제 현실로 내려오겠습니다. 미국 경제 이야기가 내연금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는 10년물 금리입니다. 만약에 10년물 금리가 4.5%를 돌파를 하면 IRP와 연금저축의 채권형 자산 비중을 즉시 점검해야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내려갑니다. 특히 장기채 비중이 높은 펀드라면 타격이 큽니다. 두 번째, 유가가 100달러 이상 유지할 경우 수입 물가가 오르고 CPI가 재가속됩니다. 이때 채권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달러 인덱스 약세. 원자재와 금의 원화 환산 수익률이 확대됩니다. 환해지 없는 금 ETF라면 이중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트코인 ETF 수요 증가가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나중을 대비해서 제가 미리 써놓은 겁니다. 이 네 가지는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신호를 읽고 대응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포트폴리오 원칙은 제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아모스의 인터뷰 내용을 우리 한국 은퇴 투자자 관점에서 정리해 본 겁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핵심 자산, 단 70% 하락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비중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에 확신이 없을수록 비중은 낮춰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수. 만약에 사신다면 분할 매수를 권해드립니다. 금은 보안 자산입니다. 수천 년간 검증된 가치 저장 수단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구조적 한계를 이해하고 담아야 합니다. 지금은 역대 최고가 금방이라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은 소량 배분입니다. 그리고 법정화폐는 생활비 3 내지 6개월분 비상자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항상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실물 자산이 아무리 좋아도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반드시 보여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급격한 변동성에 대비한 단유동성입니다. 이것은 자산 배분이 아닙니다. 어떤 돈으로 노후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선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온 내용들 이론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딱 세 가지 행동으로 연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지금 본인 IRP에 채권형 펀드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장기채 비중이 높다면 지금 금리 상황에서 실질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비트코인 당장 사라는 게 아닙니다. 법적인 허락이, 법적인 허가가 떨어질 때 고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0년물 국채금리 4.5%를 모니터링해야 됩니다. 4.5%를 넘어가면 시장 전체에 신호가 옵니다. 이것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노후가 어떤 돈으로 지켜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꼭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